이슈 투데이. 저희 라디오 코리아와 LA타임스가 함께한 이 길거리 노래방 그리고 K-댄스 콘테스트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 이벤트의 심사위원이었던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와 함께 뒷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또 그 자리에 함께했던 우리 이한 기자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일단 노래방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죠. 이 실력자가 그렇게 많았다고요, 박 기자? 네, 사실 처음에 좀 가볍게 그리고 약간 전국 노래자랑을 좀 생각하고 심사를 하러 왔는데 네. 처음부터 너무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좀 진지하게 심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처음 그 노래하셨던 그 30살의 김영주 씨는 아마존에서 빨간 반짝이 이상을 며칠 전에 이 무대를 위해 구입했다고 하시는데요. 이 이상을 입고 남진희 동지를 엉덩이를 흔들면서 되게 맛깔나게 부르신 게 인상이 깊이 남았습니다. 아, 반짝이 의상은 어쨌든 트로트는 입어야 되는 정장이죠, 정장. 그렇죠. 반짝이 의상이. 네. 근데 그분이 직장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굉장히 젊어 보이셨는데 30살이라고 해서 그것도 깜짝 놀랐고 또 K-댄스 공연대회에서도 공연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양쪽을 다 뛰셨네요. 양쪽 다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1등 하신 분은 제이 여우씨인데요. 임영웅이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를 이 구성지게 부르신 이분은 한인타운에서 이 타방송 방송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네. 기자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집에서 워낙 트로트를 많이 부려가지고 와이프가 시끄럽다고 나가서 부르라고 했는데 진짜로 나가서 불러서. 불렀다는 여씨는 네. 1등 상품인 왕복 항공권을 와이프랑 같이 여행 가는데 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완 기자님, 그 여는 무대 오프닝 무대가 원래 이제 공연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LA 타임스 소속 기자분들이 나와가지고 거의 뭐 가수처럼 무대를 휘어잡았다고 얘기 아니 들었습니다. 예, 보통 기자라 하면 이제 저희처럼 이제 딱딱하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좀 네. 이렇게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 기자인 줄은 몰랐어요. 앞에 소개를 하고 기자인 줄 알았지. 아하. 뭐 앞에서 뭐 방금 빨간 반짝이 의상을 입고 네.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이 에이다생 LA 타임스 기자와 그다음에 컬럼리스트 프랭크 셩 그리고 젠 야마토, 특히 젠 야마토 이 기자는 이 무대를 휘어잡았습니다. 네. 발성도 뭐 발성이지만 노래 네. 실력도 출중했고요. 네. 이 무대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제스처로 이 사실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세컨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저희 이 한국에서 이제 노래방 문화라던가 이런 거에는 좀 이렇게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했을 텐데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돌변하시더니 뭐 저희 돌변하셨어요? 네, 프랭크 셩 컬럼리스트 같은 경우는 에미넴 그러니까 랩을 하셨고요. 하셨어요. 네네. 시용 기자가? 네. 그래서 뭐 제가 보니 뭐 LA 타임스 기자분들 뭐 저희가 LA 타임스 하면은 굉장히 막 좀 이렇게 무게 있고. 있고 네. 글쎄 말이에요. CNN에 나오는 뭐 그런 사람들처럼 그럴 것 같은데 네네. 정말 끼와 뭐 재주가 정말 출중하신 분들이 나와서 딴따라들이 다 모이는 곳이 LA 이 타임즈. 표현이 딴따라 기자한테 딴따라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일단은 네. 이 앞에 축하 공연을 그 세 분들이 사실 뭐 프로 가수나 이런 분들도 아닌데 이 나오셔서 정말 뜨겁게 열기를 또 이렇게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 기자도 뭐 노래 했어요? 아니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젠야마토 씨 하는 걸 보고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유 아니, 제가 나가려고 나가서 그 무조건 부르려고 했거든요 트로트. 여기서 뭔가- 잠깐만 앞에 한 소절만 잠깐만 해봐 주시겠어요? 뭘 부르려고 하셨는지? 준비를 좀 하셨는데 네. 못했다. 아야 준비한 건 아니고 그냥 하면서 예, 생각했는데 한 소절만 좀 불러주십시오. 아유 기자 가사가 이 무조건이야 따라따라따라딴딴딴 이렇게 나 하려고 가사 다른 하셨- 거 제가 몰라가지고 근데 네. 그려고 했는데 아유 못하겠더라고요. 박 기자, 저희 라디오 코리아에 나오셔가지고 방송하실 때 잘하셔야 돼요. 지금 박 기자를 지금 노리고 있는 분들이 분들이 많습니다. 따님 가지신 분들, 내 사위 삼아야 되겠다, 내 조카 사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잘해야 돼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니, 사위를 삼으신다 그랬는데 모닝뉴스 나와가지고 무조건을 부르시고 장인 장모님께 점수를 따야 되니까 그렇죠, 트로트로 또 그렇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LA 타임스 기자분들은요 회식하고 노래방 가고 뭐 이런 거 하세요? 보통 안 합니다. 안 DJ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회식도 잘 안 하고 그 뭐 가끔 이제 팟럭 같은 거 가지긴 하는데 네. 그래도 노래방을 잘 가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또 어허. 이세분들도 노래방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끼를
좀 노래방에서 분출하고 또 숨기두고 있다가 이런 이벤트에서 좀 네. 분출하는 게 아닌가. 요새 이 앱에 이 노래방 반주들 정말 기가 막히게 잘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분명히 연습 열심히 할 거예요. 자동차 타고 오면서도 하고. 그리고요, 운전하면서도 하고. 이 관중에 있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를 우리 그 길거리 노래방에서 LA 타임즈 기자들에게 저희가 문을 열어놓는 셈이 됐습니다. 진짜 그런 거 네. 같네요. 다음에는 LA 타임스 기자와 라디오 코리아 기자 대결로 한번 하죠. 그것도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 근데 너무 라디오 코리아에도 끼 넘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황 기자도 한 노래 하시거든요. 예, 음대 지망생이었습니다 한때. 그런 얘기는 사적인 얘기니까. 근데 K-댄스 경연대회도 아주 성황리에 펼쳐졌다면서요. 네, 그 K-팝 콘서트 연극 같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매 그룹이 나올 때마다 함성 소리가 그 코리아타운 플라자 1층, 2층, 3층을 다 가득 뒤엎었는데요. 신선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시청자가 많았습니다. 1등, 2등, 3등이 단 한 점 차로 한 점 차. 결과가 났고요. 네. 제 심사 점수는 뭐 제가 심사를 할 자격이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은 1등, 2등, 3등 다 똑같았습니다. 예. 특히 뭐 꽃이나 뭐 안대 같은 소품 등을 준비해온 댄스 그룹도 있어서 인상 깊었는데요. 그 1등을 한 허시크루는 특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남자 댄서 엔젤 파디아 씨는 심지어 검은색 힐을 신고 검은색 힐을 신고 남자분이. 에스파이 넥스트 레벨을 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힐중 같이 보이지 않는 정도로 춤을 잘 추셨는데 끝에 얘기를 하시고 딱 보니까 힐을 신고 춤추구나. 그런데 이 직장인 컨셉트를 잡은 이 그룹은 뭐 브리프케이스, 마닐라 폴더 등을 같은 소품을 사용하기도 했고 굉장히 인상 깊은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취재를 하셨던 이황 기자님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댄스 경연대회는? 뭐 댄스 경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K-팝의 인기가 얼마나 지금 그 유명해졌나 열기를 더하고 있나를 알 수 있었던 것이 이 사실 K-팝 댄스하면 예전 같으면은 저희 한인 세컨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한인 2세 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이 외국계 2세라고의 얘기를 제작국에서 들었어가지고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K-팝을 그렇게 잘 알고 있을까? 뭐 방금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셨는데 뭐 에스파 넥스트 레벨은 유명한 노래죠. 그렇죠. 네, 뭐 지금 거기다가 뭐 블랙핑크다 뭐다 이런 노래들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데 정말 지금 K-팝 열기가 사실 한인타운에서는 K-팝 열기를 느끼시기가 좀 힘들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저희 한인타운은 워낙에 1세 분들이 많고 1.5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기대를 넘어서서 어제 굉장히 그 외국계 이제 분들이 어제 허시크루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무대에 올라가신 사진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그 세 분 중에 4분 중에 3분은 외국계 2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K-팝의 인기를 얼마나 지금 인기가 많은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준은 좀 어떠셨어요? 그 춤추는 수준? 수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프로페셔널하고 이제 거기서 저희랑 인터뷰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틈틈이 2시간씩 3시간씩 직접 모여서 연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여서 팀 크루들이랑 이제 연습을 하셔서 이 대회 사실 이 대회라는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은 조그만한 대회가 될 수도 있을 법한데도 절대 조그만한 대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프로라는 정신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하고 그 거기서 행사하고 그럴 때는 그 풀 위에다가 아예 덮어가지고 무대를 크게 만들었었는데 지금 무대가 좀 작죠. 그렇죠. 다음번에 할 때는 더 크고 화려하게 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황 기자님 밖에서 팀장이 열심히 찾으십니다. 취재하러 가셔야 된다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이 LA 타임스가 라디오 코리아와 이런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LA 타임스가 노래방 행사를 개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필리핀 커뮤니티와도 함께 노래방 행사를 그렇군요.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아시아계 인구가 이제 약 400만 명 정도 되는 큰 규모의 커뮤니티로 자라나면서 LA 타임스도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그 소통이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이 라디오 코리아 같은 아시안계 언론과 협력하면서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파트너십을 구상하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방법으로 LA 타임스가 아시아계 커뮤니티, 다른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저와 같이 아시아계 커뮤니티를 취재했던 앤도 기자가 예. 커뮤니티 인게이지먼트 에디터로 승진을 했는데요. 이분은 베트남계 미국 신문 누이비엣 굉장히 큰 신문입니다. 아, 네. 닐사이곤에 있는 시작한 창업자의 따님입니다. 그래서 아하. 그 아시안계 언론에서 오신 분이시죠. 이분이 승진하시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요. 일단 커뮤니티 언론과의 컨텐츠 그리고 이벤트 파트너십 예. 그리고 아시아계 및 소수민족 기자 리크루팅 등이 아하. 이분이 하실 예중 일부입니다. 예. 뭐 저 같은 기자분들이 더 엘타임스에 많이 있으면 더 좋은 좋죠, 거죠. 좋죠. 그렇죠. 또 며칠 전에 엘타임스에서는 디로스라는 히스패닉계를 타겟하는 섹션을 런칭했는데요. 네. 이 디로스 섹션은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 히스패닉계를 타겟하고 있고요. 벌써 길거리 노점 상당히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라티노 승마 문화 등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엘타임스의 더 많은 기사를 그 스페인어로 번역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시안계 쪽에서도 지난 2월 그 몬터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 후 피해자의 프로필을 월드저널 그 중국계 신문이죠. 예. 과 함께 중국어로 번역해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좀 더 크고 더 성대하게 한번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제가 한번 노래 한번 해봐야겠네요. 1년 동안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네. 풀리 서포트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토픽을 좀 바꿔볼까요?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요. 네, 일단 LA 카운티 셰리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안계 대상 증오범죄 그리고 증오 사건을 합한 결과 2021년 30건에서 2022년 12건으로 수치가 60% 줄었습니다. LA 시리바도 아시안계 대상 증오범죄가 15% 정도 줄었고요. 캘리포니아 전체를 봤을 때는 아시안계 대상 증오범죄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40% 오, 넘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네. 왜 네. 이렇게 아시안에 대한 증오 범죄가 줄었나요? 일단 뭐 좋은 이야기 먼저 하자면은 아시안계를 타깃하는 증오 발언들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네. 이 증오 발언은 코로나 시작 직후에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중국에서 유래됐다 보니까 중국계를 타겟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바이러스가 좀 종식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시안계 커뮤니티가 이런 증오 범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고 있다고 몇 전문가들은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이 소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디텍티브 젠 웡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겪은 사건들을 신고하는 것을 특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면서 주저하고 있다. 증오범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 특히 중오범죄를 신고하는 피해자는 굉장히 적은데요. 이 노인들을 위한 자기방어 수업을 하고 있는 시니어스 파이트백 이 홍리 씨는 한국 분이십니다. 2월달 몬트레이 파크에서 있었던 클래스에서 3명의 노인들이 자신들이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한 명은 땅으로 밀려 내팽개져 쳐졌고 한 명은 얼굴을 맞았으며 예? 또 한 명은 총기 강도를 어머. 당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3명 모두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리 씨는 애틀란타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다시 안타깝게도 신고하지 않는 것이 그 표준이 된 것 같다고 씁쓸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증오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또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도 해요.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작년 노트하리우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필리핀계 가브리엘 로크 씨와 아내 네리사 로크 씨는 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네. 그 남성은 당신은 너무 아시안, you're so Asian이라는 증오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네. 이 남성은 여전히 폭행 혐의를 받고 있지만 증오범죄 혐의는 판사가 기각을 내렸습니다. 또한 DA 오피스에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게브리 로크 씨는 말했습니다. 이 증오범죄를 피해 받으면 뭐 변호사도 구해야 되고 뭐 카운셀링도 받아야 되고 이런 비용이 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도움을 좀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 DA 오피스는 노크 가족에 대한 재정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로크 씨는 우리는 정의를 아직 얻지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네. 또 이런 아시아계 증오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아시안 퍼시픽 아메리칸 파워 소시에이션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죠. 엑스큐티브 디렉터 찰스장 변호사는 아직 커뮤니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5월에 나온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안계 미국인 중 절반 이상이 적어도 한 가지 유형이 공공장소에서 위협함을 느낀다고,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것을 느낀다고 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 대중교통에서는 30% 이상이 넘는 아시안계들이 이런 그 위험함을 느낀다고 지적했고요. 네. 또한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아시안계 증오 반응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장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몇몇 주에서는 중국 시민이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기도 했죠. 이 중국의 힘이 커지고 또 파워가 커지면서 여러 정치인들이 중국을 타겟하는 발언을 하고 그 발언들이 아시안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것이 몇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정 변호사는 커뮤니티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음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라면서 그렇죠. 증오가 다시 더 늘어날 때를 대비한다고 맞아요.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니 해도 이 중호 범죄를 이 당했을 때는 분명히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또 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경찰분한테 얘기 많이 듣는 게 증오 범죄가 아니고 증오 그냥 사건, 뭐 그냥 뭐 욕설 들었거나 이런 것도 경찰에 신고하면은 증오 범죄가 일어날 때 그 케이스를 빌드하는데 그렇죠. 쌓는 게 도움을 많이 준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네. 신고하시는 것도 좋은 거라고 사소한 생각합니다. 것이라도 네. 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A 타임스의 박종찬 기자였습니다.